그럼 이러한 하이브리드 워크 혹은 재택근무의 효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 차원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출퇴근 부담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내 안전과 건강을 좀 더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더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다양성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성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 이 육아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좀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워크가 그렇다면 정답이냐? 지금까지 장밋빛 미래를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당장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첫 번째, 이 재택근무가 도입되면서 제시되는 문제점으로는 디지털 피로감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래도 이 오피스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을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 생산성 신호라고 해서요, 다양한 인터랙션을 분석해가지고 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MS 오피스 365 작업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회의와 통화가 모두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특히 온라인 회의와 통화의 상당수 62% 정도는 사전에 예정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갑자기 게시가 되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채팅, 팀즈 많이 사용하실 텐데 채팅 또한 45%가 증가를 했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그러한 채팅에 응답하는 시간은 변화하지 않았다. 상당수는 절반에 달하는 이용자는 5분 안에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회의도 늘었고요. 통화도 늘었고 채팅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채팅에 응답하는 시간만큼은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겠죠. 리더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친구가 노란불이 켜졌거나 혹은 노란불이 켜지진 않았지만 응답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입력 중입니다라는 신호도 뜨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괜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일에 전념하느라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사관리가 리더뿐만 아니라 구성원뿐만 아니라 리더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상의 일상적인 활동, 언제 메일을 보냈고 언제 로그인을 했고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명확한 결과물을 기준으로 해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세세하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관리를 하겠다, 서로 인터랙션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좀 과도한 욕심이 아닌가? 결과물 위주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좀 이러한 디지털 피로감을 줄이는 데에는 주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 하이브리드 워크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구성원 간의 협업이 감소한다라는 측면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택근무 전환 초기에 많은 이 생산성에 대한 고민과 노력, 그것을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라는 노력이 있었지만 한 가지 거기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던 사실 중에 하나는요, 사회적 네트워크, 다른 직원들과 협업하는 데는 똑같이 어려움은 있다라고 호소한 것이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요. 실제로 이 재택근무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보고서를 쓰는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혼자 수행하는 업무에는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집중근무제와 마찬가지죠. 집중해서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고 전화나 혹은 상사의 부름과 같이 그런 어떤 간섭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상하시다시피 협력적인 업무에서는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찬가지로 제시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팬데믹 이후에 이 네트워크가 기존에도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던 네트워크는 더 상호작용이 그 안에서 증가를 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멀리 있고 인터랙션하는 그런 빈도나 강도가 약했던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코비드-19 이후에 더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참고할 만한 사례는요, 그 협업 플랫폼을 만드는 길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68개국에 1,4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정해진 사무실이 없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사무실이 없었고요. 그야말로 협업 플랫폼 자기들이 영위하는 그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구성원들은 초반에 입사하고 나서 자기의 동료 혹은 심지어 리더도 실제 얼굴을 맞대고 볼 기회는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는 제도적으로 구축을 해놓은 것이 주당 몇 시간은 이것도 업무다. 이런 가상 공간에서 티타임을 해라. 그래서 누구랑 뭐 공식적으로 정해주기도 하고요. 비공식적으로 서로 뜻맞는 사람끼리 맞춰서 하기도 하고요. 그런 가상 티타임 시간을 정해서 비공식적인 대화가 좀 오갈 수 있게 장려하는 측면이 있고요. 온라인에 또 협업 그런 툴이 있을 텐데 그런 업무 공간에도 뭐 땡스라든지 랜덤이라든지 키워드별로 방을 개설해가지고 정말 여기서는 그냥 감사 인사를 전해라. 혹은 랜덤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무 말 대잔치를 여기서 해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제약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장소를 마련을 해가지고 오프라인, 코비드-19 이전에 오프라인에서 활성화되었던 그런 상호작용 그리고 우연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구성원 개인의 웰빙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일과 삶의 균형이 사실 재택근무 이후에 무너졌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 웰빙, 개인의 삶의 수준은 상당히 위협받는 것이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 컨설팅 기업에 따르면은 여성 인력의 30%가 코비드-19 이후에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직무를 바꾸거나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성원 개개인의 가용 시간이 어떠한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자 기본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 단위 조직의 리더가 직접 주관하는 1대1 온라인 미팅도 가능할 거고요. 조직 차원에서 여러분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일이나 생활, 뭐 건강, 여러 가지 안부를 전하는 그런 펄서베이라고 하죠. 요즘 한 두세 가지 질문을 수시로 보내는 그런 서베이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합니다. 가설적인 질문으로는요. 뭐 현재 근무 환경이 어떠세요? 뭐 당신과 당신 가족 어떻게 지내세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세요? 뭐 필요한 지원은 충분히 받고 계십니까? 사무실 근무를 떠올렸을 때 혹시 뭐 어떤 게 좀 그리운 게 있으신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성적으로 주관식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개량을 해서 보더라도 유의미한 그런 변화 추이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직원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재택근무, 이 가정이라는 공간은 직원과 직원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직원과 가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웰리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웰빙 관련해서 아예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요. 단순히 뭐 심리 상담도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가족들까지 포괄한 뭐 요가라든지 요리 강연이라든지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이벤트까지도 소소하게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그 마니또라고 하죠. 남몰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뭐 부엉이 프로그램, 아마 밤에 다 자고 있을 때 도와준다 이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만 동료 직원을 남몰래 돕는 일종의 마니또, 부엉이 프로그램도 트위터에서 선보이면서 나름의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과 직원 가족의 정신건강을 아울러서 타운홀 미팅을 아예 열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고 또 해결책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실 리더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리더는 비단 인사 담당자, 인사 조직의 리더뿐만 아니라 각 현업에 계신 단위 조직의 리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요. 정말 많은 컨설턴트들 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자들이요.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재택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은연중에 혹은 명시적으로 차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은연중에는 들 수 있어요. 실제 많은 연구자들이 눈에 보이고 실제 대면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호감을 어느 정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쏠리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쏠리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충분히 그걸 교정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구성원 대다수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 재택근무가 일부 구성원에 한정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저 직원은 태도도 그런데 역량이 좀 이렇게까지도 사실 부정적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소에 일하는 과정이나 궁극적으로는 평가하는 데 이르기까지
이 경기장을 고르게 한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동등하게 보고 평가할 것이냐, 정말 이 사람이 창출해낸 가치와 성과물을 기준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내 눈에 띄고 안 띄고를 떠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공감입니다. 리더의 공감이고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공감입니다. 지금 변화가 정말 광범위하게 개개인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게 리더분들이 일차적으로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구성원들도 개개인이 다 나름의 사정으로 고달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적인 미팅은 하겠지만 그 외에도 가급적이면 좀 그런 가볍게 이야기, 캐주얼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을 하고 정말 뭐가 어렵니? 이런 거에 대해서 귀를 한번 기울여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때도 나 때는 나도 애 키워 이런 쪽은 아니고요. 정말 그냥 경청만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고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막연하게 특히 초창기에 이런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3달 후에 하반기에는 모두 개시될 수 있을 거야. 지금 홀딩된 것도 내년에는 다 정상화될 거니까 맞춰서 준비해. 이렇게 막연하게 희망을 좀 그리는 대신에 지금 상황에 맞춰서 지금 어떻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 플랜을 짜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잡아주시는 것이 결국은 지금 리더분들께 또 주어진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네, 오늘 이 자리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비드-19 이후에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된 이 재택근무, 그리고 더 나아가 하이브리드 워크에 대해서 이 배경이 어떻게 되고 지금까지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됐고 이것을 어떠한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고민하면 좋을지, 그리고 현실적인 지금 어려움은 뭐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진행형인 문제고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조금이나마 그런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변화 상황이 있으면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